이번 시간은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집합에서 우리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할 건데요. 합집합. 합집합은 그냥 말 그대로 합하는 건데요. 정의는 뭐냐면 요거예요. 자, 기호도 다 써드릴게요. 자, 요거를 합집합이라고 읽고요. 자, A 합집합 B라는 건 뭐냐면 원소가 X인데, 자, 이 X는 A 집합의 원소이거나 또는 한글로 쓸게요. 또는 B 집합의 원소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 집합의 원소이거나 B 집합의 원소인 것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하고요. 이 연산 자체가 A에 있는 원소랑 B에 있는 원소를 다 합쳐서 다 모아놓는 그런 집합. 이해되시죠? 그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생겼어요. A이고 B가 있으면, 자, 여기 요 영역, 요 안 전체, 요 A와 B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합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 합집합이라고 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요 또는이라고 했죠. 또는 문제에서 또는 or 이런 표현 나오면 이거는 우리 합집합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우리 수학에서 또는 그러면 합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교집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교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써요. 아이고, A 요 교집합 B 이렇게 쓰고요. 자, 여기는 원소가 어떤 원소들을 모아놓은 거냐면, 자, A의 원소도 되고 그리고 B의 원소도 되는 그런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 그게 교집합. 그러니까 얘는 중요한 게 이 합집합과 다르게 A의 원소도 돼야 되고 B의 원소도 돼야 돼.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거. 알겠죠? A의 원소도 돼야 되고 B의 원소도 돼야 돼. 그걸 우리가 A 교집합 B 교집합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교집합이 특별히 요 그림에서 교집합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겹치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서로소라고 해. 서로소. 서로소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그냥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자, 요거일 때 우린 요 두 집합을 서로소라고 한다. 이해돼요? 요거일 때 A와 B는 서로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합집합, 교집합 있고요. 그리고 또 요거 말고 또 다른 집합들. 네 번째, 우리 전체 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뭘 생각할 거냐면 우리 A 집합이나 요거 전체 집합 일단 써놓고 합시다. 전체 집합. 자, 뭐냐면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집합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 집합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커다란 집합, 그것을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집합을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어떤 집합을 생각할 때 집합을 생각할 때 그 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커다란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을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호로는 요거 대문자 U를 쓰는 거거든. 대문자 U.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거 잘 못 쓰겠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써요. 소문자처럼 여기 꼬부려서 쓴 다음에 그냥 위에 찍 이렇게 하는 편이니까,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쓸 때도 있고, 그냥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좀 이게 양해를 좀 해주세요. 잘 못 쓰겠더라고 이거 이쁘게. 그래서 어쨌든 U로 많이 씁니다. 기호로는 U로 나타낸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전체 집합은 진짜 말 그대로 그 어떤 집합 생각했을 때 그거를 부분 집합으로 갖는 모든
그걸 포함하는 엄청 커다란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런 집합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집합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여집합은 뭐냐면 뜻이 요것처럼 쓰면 이거예요. 자, A의 여집합, 기호부터 쓰면 A의 여집합이라고 해서, 자, 요거는 뭐냐. 자, 어떤 X가 원소인데요. X가 원소인데, 그 X가 전체 집합의 원소는 되는데, 요거인데, 그죠? 그리고 이 X라는 원소가 A 집합에는 들어있지 않아. 그러니까 A에 들어있지 않은 원소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A의 여기 여집합 C 이렇게 쓰거든요. C는 이제 컴플리먼트라는 여집합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거 앞 글자 따서 C라고 쓰는 거고, 요거는 뭐 유니버설 셋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전체 집합 U로 쓰는데 뭐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 여집합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요 전체 집합을 이렇게 보통은 네모 모양으로 네모나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럼 그 안에 A라는 집합이 있으면 요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요 바깥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A의 여집합이라고 한다. 요 바깥이 A의 여집합. 이해되시죠? 맞나요?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차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차집합. 차집합은 뭐냐면 이렇게 써요. 기호로는 A 빼기 B처럼 쓰는데 요거는 읽을 때 차집합이라고 읽읍시다. 그죠? 차집합. 간혹가다 빼기로 읽는데 뭐 그건 상관없는데요. 그래도 정확하게 차집합이라는 건 확인을 꼭 해주시고, 자, 요거는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 집합이냐면 이 원소가 A의 원소가 되는데, 자, 요건 되는데 B 집합의 원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A에만 있는 그런 원소. A에 있는 원소 중에서 B의 원소를 제외한 남은 원소, 제외하고 남아 있는 원소. B에 있는 원소를 제외를 해. B에도 들어있고 A에도 들어있는 걸 제외를 한 그런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 A에만 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이 부분에 있는 원소를 모아놓은 집합을 A차 집합 B라고 하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서 A차 집합 B와 B차 집합 A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다르겠죠.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B차 집합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주면은 A가 있고 B가 있으면 B차 집합은 이쪽이잖아. 그죠? 맞나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라는 거, 요런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 연산들이에요. 알겠죠? 기본적인 연산들. 그럼 이 기본적인 연산들의 어떤 우리가 성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거든요. 성질을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봅시다. 성질 확인할 건데, 자, 일단 먼저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포함관계의 표현. 무슨 얘기냐? 자, 우리 합집합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합집합을 했을 때, 요 둘 중에 뭐 어느 하나가 나왔다. 만약에 A하고 B하고 합집합했더니 B가 나왔다. 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이제 동치라는 표현이거든요. 얘랑 같은,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오면 오른쪽 내용도 성립하는 거고, 오른쪽 내용을 알면 오른쪽 내용이 있으면 왼쪽 내용도 성립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동치랄 때 우리 뒤에 가면 명제에서 배울 때 이제 필요 충분 조건 뭐 이런 얘기 할 건데, 어쨌든 동치라는 동치라는 기호고요. 어쨌든 요거랑 같은 말인데 뭐냐면 얘는 A가 B에 포함된다 이런 뜻이에요. 돼요? 왜? 합집합을 하면은 이 둘이 합쳐놓는 거잖아. 근데 B가 나왔다는 거는 뭐냐면 A랑 B랑 합쳐봐도 A에 있는 거 모아놓고 B에 있는 거 모아놓아서 다 합쳐봐야 B에 있는 걸로 끝이야. 그러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A를 합쳐봐야 B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좀 기억해 둡시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있어. 그림을 그리면 A 합집합 B를 했더니 그냥 B 집합이래. 그럼 여기는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A의 A라는 집합이 여기에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A의 원소는 여기에만 있다. 그러니까 A가 B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 포함관계 표현을 우리가 좀 확인해도 돼. 간단한 포함관계 표현이야. 간단한 포함관계. 그러니까 뭐 이거보다 또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보면 포함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개념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요 교집합을 만약에 했어. 교집합을 했을 때 A가 나온다. 자, 이번엔 뭐예요? 얘는 이렇게 겹친 부분이 A야. 그럼 뭐야? 여기가 없어. 그 A가 이쪽에만 있는 거니까 B 안에만 A가 들어있는 거죠. 이것도 같은 표현.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요런 경우도 있어요. A 차집합 B를 했더니 공집합이 됐어. 요런 것도 어떤 표현이냐면 A가 B에 포함된다. 그죠? A에서 B를 차집합 시켰더니 A가 아예 없어졌다. 여기가 아무것도 없대. 그 얘기는 A가 여기에만 있었다는 거죠. B에 포함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다. 이게 전부 다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 중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썼냐면, 여러분들이 합집합을 하거나 교집합을 하거나 차집합을 했을 때 뭔가 특수하게 뭔가가 나와. 그럼 여러분들이, 이건 포함관계가 있는 거구나. 알겠어요? 그 반대로 포함관계가 있으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리고 이것도 있지만 이제 포함관계 표현도 있지만 이제 서로소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소 표현. 서로소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서로소 정의는 이거니까 일단은 정의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차집합을 했을 때, 차집합을 했을 때 요게 그대로 A가 나오면 요 얘기는 이제 서로소다 라는 거예요. 서로소. 괜찮나요? A에서 B를 차집합해서 B에 있는 원소를 다 제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A에 그대로 원소가 다 남아 있으면 A랑 B랑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쵸?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돼요. 뭐 이런 식으로 여집합 있죠? 그러니까 B 여집합에 포함돼요. 그러면 이거는 서로소라는 표현이구나. 그쵸? 여기 A의 여집합에 B가 포함돼요. 이것도 같은 표현. 그러니까 서로소 나타내는 표현도 이 정도는 알아둡시다. 이 두 개 정도는. 그래서 요거 세 개랑 요거 두 개 정도는 그래도 포함관계 표현, 서로소의 표현, 이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괜찮죠?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거 다 그림 그려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각각의 성질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합집합에서, 뭐 여기 합집합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성질 보면은 이런 거 막 써 있어. A 합집합, 공집합 하면은, 자, 봐봐요. 공집합은 A에 항상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큰 게 나와요. 합집합하면. 근데 A랑 공집합이 교집합을 하면 공집합이 나와요. 당연한 거죠. 왜? 포함관계가 있으니까. 포함관계가 있으면 합집합이나 교집합하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죠? 둘 중에 하나 나오는데, 합집합을 하면 큰 게 나오고 교집합을 하면 작은 게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떤 그 전체 집합과의 관계를 우리가 딱 봐도 전체 집합 이렇게 따로 쓸까? 전체 집합과의 보면 여기 합집합하면은 당연히 전체 큰 게 나오겠죠. 그죠? 교집합을 하면 어떻게 뭐가 나와요? 교집합을 하면 A가 이런 식으로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포함관계에 관한 내용이니까 확인을 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뭐 A 차집합, 공집합도 당연히 A 되는 거고, A 차집합 전체 집합을 하면 얘는 공집합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빠르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호환관계가 있으니까 연산을 좀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다. 괜찮나요? 그죠? 자, 그리고 뭐 여기 어디 갔니? 여집합과 관련된 뭐 성질들도 있는데요. 뭐 여집합에 여집합을 하면 당연히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죠? 아닌 게 아니면 긴 거잖아. 그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뭐 이런 거 A와 A 여집합을 합치면, 그죠? A와 A 여집합 합집합하면 전체가 될 거고요. 자, A와 A의 교집합을 하면 당연히 겹치는 부분 없으니까 공집합이 될 거고, 그죠? 그리고 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을 하면 공집합이 될 거고, 공집합이 아닌 거는 전체가 되고, 이건 당연히 우리가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이것도 있었다. A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를 차집합해도 되겠죠. 그죠? 여기서 A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를 차집합시키면 되죠? 뭐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좀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차집합 같은 경우는 여기 차집합이라는 게 결국에는 여기를 제외를 시키는 부분, A 차집합 B를 하면 A에서 요 교집합 부분을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A 차집합 B라는 거는 A에서 A 교집합 B를 차집합하는 거랑 같으니까 뭐 이런 거 나오면 바로 A 차집합 B로 바꿔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결국엔 뭐예요? 여기가 이제 B, 그냥 이렇게만 봅시다. 그냥. 자, 이렇게 볼 수 있다. 정도만. 요거 둘이 포함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 포함된 부분만 제거를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러니까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포함 관계 표현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선생님이 그냥 검은색으로 썼지만 이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요 정도도 좀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요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게 금방 이해가 된단 말이야. 포함관계 있으니까. 그죠? 요런 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라기보다는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이건 상식이야. 자, A 차집합 B 같은 경우는 A 교집합 B 여집합과 동일해요. 요거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그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럼 B의 여집합이 여기 바깥이잖아요. 그죠? B를 제외한 바깥 부분. 그리고 A는 여기 파란 거, 이 부분이죠. 그럼 겹치는 부분을 우리가 딱 보면은 겹치는 부분이 이쪽이다. 그죠? 그럼 요건 A 차집합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요걸 그려보면은 얘랑 똑같으니까 요거는 그냥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교집합. 그러니까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이고 여집합 되어 있는 애가 차집합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리가 쓸 수 있고 반대쪽으로도 쓸 수 있어야 돼. 요 모양이 나오면 차집합으로 생각하는 거고 차집합 나오면 요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서 보셔야 돼요.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중요하니까. 지금 이 연산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요거는 꼭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요거랑 포함관계 표현이랑 요거랑 서로서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서로서도 이런 거 자주 나오니까 요거 나오면 자동으로 이제 서로서구나 이런 거 빨리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연산에 대한 예제를 좀 볼까요? 문제만 조금 풀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두 집합이 서로소일 때. 서로소라고 하면 뭐라고?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수직선이네. 부등식이네. 그러면 수직선이 먼저 떠오르죠. 그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부등식이네. 그러면은 뭐해라? 수직선 그려라. 수직선 그려. 이렇게 했죠. 선생님이 그려라고만 했죠. 강요. 그죠? 여기도 구해 이러면은 더 되나? 어쨌든 자, 수직선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자, A 집합은 -2에서 3까지의 모든
수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이렇게 A 집합. 근데 자 서로서라고 했으니까 자 A 집합하고 B가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돼. 공통 부분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죠? A보다 작거나 같다네. 그리고 조금 옆으로 그릴 걸. 그 A가 이런 데 있어야 되겠죠. 그 A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여기가 B 집합이 있어야 겹치는 분이 없겠죠. A가 이쪽으로 오면은 겹치는 분이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 겹치는 분 생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도 겹치는 분 생기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안 돼요. 그죠? 같으면 또 겹치는 분 생기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정수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아,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어이씨, 큰일 났고.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 3. 알겠죠?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자, 또 다음 문제도 볼까요? 자, 색칠한 부분, 이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을 한번 여기서 찾아보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거 보고 그려보라는 얘기야. 하나하나. 자, 1번을 먼저 해볼게요. 1번을 보면은 이거 다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B 이렇게 C 해놓고 복사를 해놓읍시다. 복사해놨어요. 잠깐만. 복사가 됐나? 됐다. 자, 1, 2, 3, 4, 5번 이렇게 5개를 해봅시다. 자, 1번은 A를 합집합할 거니까 이거 그냥 쭉 A 이만큼 그리고 B 교집합 C면은 B랑 C에 겹치는 부분이니까 요만큼 요 부분이 겹치는 거죠. 그죠? 그럼 합쳐주면 이렇게 아니네. 자, 그리고 이거는 A 교집합이니까 일단 A는 요거고요. 저 파란 부분. 자, B합집합 C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B합집합 C는 여기 요 색깔로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겹치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네. 겹치는 부분. 교집합이니까. 그러면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3번도 그려볼게요. B가 이거예요. B가 이거. 그 다음에 A 합집합 B, A 합집합 C죠? A 합집합 C면은 요렇게. 겹치는 부분은 여기. 그러니까 아니네. 자, 그 다음에 A 여집합이네. A 여집합이면 A의 바깥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바깥쪽, 여기 바깥쪽. 이렇게 바깥쪽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그리고 거기랑 B합집합 C에 겹치는 부분이래. 그럼 B합집합 C는 요거잖아요. 그러면 A 바깥쪽이니까 이번엔 겹치는 건 여기죠. 요쪽이 겹치겠죠. 네? 자, 그리고 B의 여집합이니까 요 B를 제외한 바깥쪽, 이거 바깥쪽. 그죠? 그 다음에 A 합집합 C면은, 여기, A 합집합 C면 요만큼. 그러니까 요 바깥쪽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됐죠? 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어느 부분을 표현하는 건지 확인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뒤에 그 연산 법칙 이용해 가지고 좀 정리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는 뭐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 요것도 하나 얘기를 해줘야지.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다. 자, 요거 그냥 하나의 집합이고요. 그죠? 거기에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럼 A를 차집합시킨 거랑 똑같으니까 요거는 B 합집합 C에서 차집합 A 요거 순서를 요렇게 써줘야 돼요. A 차집합 그러니까 요거 차집합 A 그러니까 교집합에 여집합 했을 때 여집합 되어 있는 거를 차집합 시키는 거야. 알겠죠? 그죠? 요렇게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요거 B 합집합 C에서 A 부분을 제외하니까 요 A 부분 요거 제거를 하면 요 밑에만 요 부분만 남는 거죠. 그죠? 요것도 여기 A 합집합 C 교집합 그리고 B의 여집합이잖아. 그죠? B의 여집합이니까 B를 차집합하는 거. 그러면 A 합집합 C에서 B를 차집합합니다. A 합집합 C 어딨어? 요 5번이잖아. A 합집합 C 요 파란 거에서 여기 B 요 부분을 제거를 하니까 요쪽만 남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돼요. 자, 다음도 한번 볼까요?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자,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자, B 차집합 A가 홍집합이다. 이럴 때 자, 이랬어요? 자, 요거 아까 얘기했죠? 아까
아까 얘기했어요. 앞에서 개념에서 얘기했어. 요런 거 딱 보면은 이건 뭘 얘기하는 거다. 아, 차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됐어? 그러면 포함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걸 딱 보고 생각을 해요. 아, B에서 A를 제거했더니 다 없어졌어?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있으니까 다 없어졌겠네.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모두 다 있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있어야 되는데 요 3이라는 원소가 지금 보니까 없으니까 요거 둘 중에 하나가 3이라는 거죠. 그러면 2A-3이 3일 때, 즉 A가 3일 때를 우리가 한번 보면 자, A 집합은 마이너스 2랑 요건 3이 되고 요건 3일 거고 요게 이제 3 더하기 1에서 4. 자, B 집합은 여기 3이고 자, A가 3이니까 3, 3, 9. 그럼 마이너스 7이네요. 그럼 요거는 안 되죠. 성립하지 않죠. B가 A의 부분 집합이 아니니까 안 되고. 두 번째. 자, 여기 A 플러스 1이 3일 때, 즉 A가 2가 되면 그러면 집합 A는 원소가 마이너스 2랑 자, 2 넣으면은 4 빼기 3이니까 1이고요. 자, 요놈 2 넣으면은 3이겠죠. 그러면 여기 B는 여기는 3하고 자, A가 2면 2는 4에서 마이너스 2. 그럼 요건 포함관계 성립하죠. B가 A에 포함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A의 값은 2가 되겠다. 그죠? 정답은 2. 이런 식으로 구해주라는 얘기죠. 요걸 할 줄 알아야 된다. 딱 보고 얘가 포함관계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파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대요.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A 교집합 B가 결국에는 뭐예요? 여기 차집합 시켰을 때 A 교집합 B를 차집합 시킨다는 거는 B 차집합 A랑 같은 얘기죠. 근데 그게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무슨 얘기다? 차집합 했는데 공집합이 됐어? B에 있는 게 전부 다 없어졌다고? 그러면 B가 A에 포함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번 맞는 거. 그러면서 여기서 요런 거에서 같은 내용이라는 걸 좀 잘 파악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거 합집합 했을 때 A 나오면은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예요? B가 더 B가 A에 포함된다는 얘기. A가 더 큰 거. 이런 거 같은 내용인 거 확인해주고 요거 교집합에서 B가 된다는 거 작은 게 나오는 거죠. 포함관계에서 작은 거 나오는 거죠.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내용이구나 라는 걸 좀 파악을 잘 해줘야 돼요. 자, A 차집합 B가 공집합 됐다는 건 요거는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요거는 다른 내용이네. 요거 4번이 답이구나. 그죠? 그리고 요거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된다는 거는 자, A가 있고 B의 여집합을 해서 합집합했더니 전체가 됐으니까 B가 아닌 걸 다 합쳤어. 그랬더니 전체가 됐어. 그럼 요것도 B가 A에 포함된다는 얘기거든요. 요거 그림을 잘 생각해 봐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전체가 있어요. 자, 합집합 할 거니까 자, B의 여집합을 그려요. 요 파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이야. B의 여집합은. 그리고 A는 여기 주황색 요걸로 빗금친 부분이야. 그래서 이게 전체 집합이 됐다는 얘기는 요 부분이 없다. 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는 B가 요 안에 쏙 들어간다. 그죠? A 안에 쏙 들어.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표현도 그렇구나. 요런 표현도 결국에는 B가 A에 포함되는구나. 똑같은 표현이구나. 라는 거를 이거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확인을 좀 해두면 그게 이제 자산이 돼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더 빨리 풀 수 있고 하니까 연습을 잘 해줍시다. 됐죠? 자, 다음 문제도 봅시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A 합집합 X는 X고 이거 무슨 말이야? 합집합했는데 X가 나왔다는 거는 뭐야? 포함관계가 있는데 합집합에서 둘 중에 하나가 나왔어? 포함관계가 있는데 합집합하면은 큰 게 나온다. 그죠? A가 X에 포함됐다. 그럼 요건 뭘까요? 봤더니 이거 교집합의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 그럼 차집합.
차집합을 했는데 x가 그대로 나왔다는 건 이건 무슨 얘기예요?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x와 b에 겹치는 부분이 없다. 요거 서로소다. 서로소라는 뜻. 괜찮죠? 그러면 부분 집합 x의 개수라고 했는데 결국엔 집합의 개수예요. 그리는 거야. 전체 집합이 있고요. 전체 집합을 동그랗게 그렸네, 모르고. 자, x가 이제 부분 집합인데, x가 부분 집합인데, 그거는 이제 a를 포함하고 있고, b랑은 또 안 만나야 돼. b랑은 또 이렇게 서로소. 그럼 b는 4하고 5하고 6이고, a는 1하고 7이니까, 자,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원소 없음, 여기도 들어갈 원소 없음. 그럼 남아있는 원소, 1, 2, 3, 4, 5, 6, 7. 2하고 3이 남았는데. 그죠? 그 2하고 3은 여기 아니면 여기 영역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쪽이나 이쪽. 여기나 여기. 이해되죠? 그럼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그럼 2의 제곱해서 네 가지의 집합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죠? 요거 네 가지 뭔지 알겠죠? 여기 2가 들어가면 1, 2, 7, 3이 들어가면 1, 3, 7, 2, 3이 다 들어가면 1, 2, 3, 7, 둘 다 안 들어가면 1, 7 이렇게 해서 4개 됐죠?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는 원소의 개수가 4개 있고 원소가 4개고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래요. 21.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x 더하기 k, x가 a 집합의 원소인데 b 집합의 원소는 요렇게 생겼다 이거죠. 이게 뭐라고? 요게 뭘 얘기하는 거라고? 원소의 구조, 원소의 구조, 원소의 모양, 원소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x는 a 집합 원소니까 a 집합 원소에다가 얼마를 더해서 생겼다. 괜찮죠? 그래서 A와 B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40이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여기 A 집합이 있고 여기 B 집합이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 딱 해놓고 합집합이 뭐고 교집합이 뭔지를 보는 거야. 교집합은 4하고 6이니까 여기 4하고 6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A의 원소는 뭔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A하고 B라고 할까? 두 개가 더 있는데 그래서 총 4개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래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4 더하기 6 요게 21인데요. 그러면 B의 원소는 A의 원소에다가 K를 더한 거니까 여기에도 K 더하고 여기에도 K 더하고 여기에도 K 더하고 여기에도 K를 더하는 거야. 그럼 B의 원소의 합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B의 원소의 합은 A, B, 4, 6에다가 K를 4개 더 더하면 되죠. 맞나요? A 더하기 K, B, 뭔 말하는지 알아요? 다시 A 더하기 K, B의 원소. B 더하기 K도 B의 원소. 4 더하기 K도 B의 원소. 6 더하기 K도 B의 원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더하면 요렇게. 그죠? 근데 이 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원래 합집합의 원소면 이렇게 더하는 거거든? 그죠? 근데 그거를 모든 원소 합이 40이니까 여기 A에 있는 거 다 더하고 B에 있는 거 다 더하고 요 겹친 거 한번 빼주면 40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맞나요? A의 합 21에다가 B의 합 얼마인지 몰라. 그리고 요 겹친 거는 지금 4하고 6 더하면 10이니까 요렇게 한번 빼주면 이게 총 40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네모를 구하면요. 여기 11이니까 맞나? 11 이항하면 29요. 29요. 그죠? 근데 이만큼이 또 얼마야? 21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21 더하기 4K가 29니까요. K가 2가 나와요. 그렇구나. 그럼 K가 2가 나오면 우리 딱 보면은 보니까 4에다가 2 더하면은 6이잖아. 그죠? 그러면 뭐야? A에서 더한 거 겹치는 게 생긴 거죠. 그러면 6에다가 2 더한 거는 여기 8 생길 거고 자 A, B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2를 더해서 4가 돼야 되고 그죠? 6이 나온 건 됐으니까 B에다 2 더한 거 얼마 여기 뭐 하나 더 여기 이렇게 생겼겠죠. 2 더한 거
원소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하나 더 생겨야 될 거야. 그죠? 맞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다, 이거. 괜찮죠? 그래서, 여기 A는 분명히 그럼 2가 되겠네? 2에다가 2를 넣어야 4가 되니까. 그죠? 그리고 나머지 뭐, B는 그럼 A가 2니까, B는 여기서 그냥 구할까요? 12니까 빼면은 9. 여기는 9. 그러면 9에다 2 더해서 여기는 11. 괜찮죠? 그 2에다 2 더한 거 4, 4에다 2 더한 거 6, 6에다 2 더한 거 8, 9에다 2 더한 거 11 해서 여기는 이제 B. 그 B의 원소들을 다 더하면 29. 뭐 이런 식으로 다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A의 원소의 곱을 구해라. 그러면 이거 다 곱하면 돼요. 2하고 4하고 6하고 9. 6 곱하기는 생략합시다. 자, 곱하면 되니까요.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자, 요것도 이제 역시나 항상 이런 거 나오면 포함관계 얘기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생각하는 거죠. 자, 합집합해서 둘 중에 하나가 나왔다. 포함관계가 있다. 합했으니까 더 큰 게 나오겠다. 그죠? 그러면 B가 A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실수 M값의 합을 구하래요. B가 A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B 집합을 봤더니 요거 X를 구하면 여기 요거 X 이항에서 M-1의 X는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X는 M-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 M이 1이면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가 M이 1이면 그죠? 여기 0이 되니까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1. 이거 만족한 x는 없잖아요. 이제 해 없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게 첫 번째. 요게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b가 공집합이 돼 버리죠. 그죠? b가 공집합. 그러면 이것도 성립하는구나. 그죠? 요건 좀 챙겨야 되겠다. 그죠? 요것만 딱 구할 게 아니라. 실수했네. 미안해요. 요걸 하나 해야 되겠네. 여기 해가 없음. 따라서 B가 공집합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B는 A에 포함되는 거니까 요거 되는 거죠. 요거 M값 하나 구했고, 두 번째, M이 1이 아니면 이거이면 우리가 이제 요 X의 개수를 이렇게 혹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두 가지죠. 마이너스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그러면 첫 번째로 m-1분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자, m 구하면 m은 2가 나올 거예요. 요거 계산해보면 뭐 분모 1 돼야 되니까 그죠?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m-1분의 얼마? 2 마이너스 1이 2 그죠? 그럼 요거 2 되려면은 어떻게 되나? 여기가 2분의 1 돼야 마이너스 2분의 1 돼야 되는데 그러면 m은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거든요. 그죠? 요거 그냥 곱하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2m-2는 마이너스 1이니까 2항하면 2m은 1, m은 2분의 1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어쨌든 구했다. 다 더하면 3 더하기니까 2분의 7. 정답은 5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잠깐 깜빡했는데 그래도 확인을 그러니까 자꾸 버릇이 들어서 이걸 좀 확인을 하는 버릇을 좀 들여놓으면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류를 안 하더라도 이거 m이 1이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꼭 해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방정식을 풀 때 최고차항 개수 여기 x의 개수 뭐 나오고 x제곱 개수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0이 되는 경우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좀 해주세요. 여기 뭐 1차 방정식이라는 표현 없잖아. 그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체 집합이 이렇대요. 자, 24의 양의 약수니까 요거는 써놓고 하면 좋아요. 1, 2, 3, 4, 6, 8, 12, 24 이런 식으로 약수 금방 찾죠? 자, 6의 약수도 적어놓을까요? 1, 2, 3, 6 이렇게 너무 좁다. 따로 적어놓을걸. 자, 그러면 요거 A 차집합 B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그냥 찾을까요? A 차집합 B, A에서 B를 차집합하면 B에 있는 원소를 제거하는 거야. A에서 B에 있는 원소 2를 제거하고 4 넣고 6을 제거해. 그럼 1하고 3은 남는 거죠. 그래서 A 차집합 B는 1하고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요. 그것과 C의 교집합이
3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 C라는 집합은 3을 원소로 갖고, 그리고 1은 원소로 갖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요 두 개를 우리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건 무슨 뜻이죠? 교집합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왔다? 포함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포함관계가 어떻게 된다? 작은 게 나오는 거니까, 교집합하면 작은 거, 겹치는 부분 나오는 거라서, B가 C에 포함된다. 그죠?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까요? B가 C에 포함된다 했으니까, 전체를 네모나게 그리고, 전체 집합. 그것의 부분집합 C인데요. 그냥 C만 그려도 될 것 같아. B도 그릴까요? 어차피 B 있으니까. B는 2, 4, 6, 8이고요. 자, 분명히 C는 3이라는 원소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3은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1은 원소로 가지면 안 되니까 1은 바깥에 있어요. 그죠? A는 안 그려도 돼.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B에는 더 이상 원소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죠? 남아있는 원소. 자, 1 했고, 2도 했고, 3, 4, 6, 8 했으니까 12하고 24가 남았는데, 요 12하고 24가 여기 아니면 여기 영역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2에 제곱해서 4개. 이렇게 구하시는 문제입니다. 집합의 개수는 항상 그려놓고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전체 집합 U는 10일 이하의 소수라고 했으니까 소수 적어볼까요? 자, 2, 3, 5, 7, 그리고 10일까지 10일 이하니까 요렇게가 전체 집합이고요. 자, 부분집합 X에 대해서 자,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모든 원소의 합, 모든까지 씁시다. 자, 그래서 두 부분집합 A, B가 다음을 만족한대요. 자, 요건 무슨 뜻이죠? 차집합했더니 이렇게 공집합이 됐다는 거는 포함관계가 있음. 어떤 포함관계죠? A가 B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B에 있는 원소를 제거했더니 다 사라진 거죠. 그죠? 그리고 자, 모든 원소의 합을 서로 뺐더니 10이 됐다. 이거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B 안에 A가 있는데요. B의 원소 전체 다 합하고 A의 원소 전부 다 합해서 뺐더니 10이 됐다는 거는 여기에 어떤 원소가 있는데, 그죠? 이게 몇 개 있는지 몰라요?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는 것의 합이 얼마다? 10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합이 10이다. 그리고 235가 들어가서 1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7이 들어가서 10이 됐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요건 보니까, 여집합의 원소의 합이 더 크대. 그러니까 여집합은 요 바깥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쓰기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자. 여기가 합이 10이에요. 여기 요 영역에 합이 10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A에 뭐가 원소 더 들어있으니까 10하고 얼마에서 더한 거랑 여기 바깥쪽이 더 크다. 그러면 두 가지를 먼저 해볼까요? 이 그림을 해놓고 두 개를 그려놓읍시다. 왜 두 개를 그리죠? 10 되는 게 여러분 딱 10 되는 10 만들려면 3하고 7밖에 없잖아. 아니면 2, 3, 5밖에 없잖아. 그죠? 다른 방법으로 10 만들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 조건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려서 확인을 하자. 그죠? 그래 놓고, 자, 합을 봤더니 여기 여집합, 요 바깥쪽에 있는 게 더 크대요. 그럼 여기가 10이니까. 이거 전체 다 합하면 얼마죠? 여기가 17에 28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0이 들어가니까. 그죠? 그럼 남아있는 18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일단은 이쪽이 10 더하기 얼마 하고 10 더하기 얼마 여기 A쪽 그러니까 요건 전체 공통이니까 10 더하기 얼마 하고 여기 세모 여기 네모 이건 합이 네모고 여기 세모예요. 그래서 이쪽이 더 커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남은 원소의 합이 네모랑 세모 더해서 18이니까. 그죠? 그러면 요 바깥쪽에는 얼마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야? 세모는 헷갈리네.
이쪽이 더 커야 돼. 여기가 얼마까지 들어가야 돼요? 10을 빼면 어떻게 되나? 아니, 10을 빼면이 아니라, 아이, 뭔 소리야. 이거, 선생님 헷갈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모가, 18 빼기 세모니까, 요거 18 빼기 세모를 넣어요. 아, 헷갈려. 더하면 28이잖아. 28 빼기 세모, 하고 세모. 세모 이항하면 2세모. 28. 세모. 아, 14. 아, 14보다 커야 되는구나. 아, 이쪽이 14보다 커야 돼. 그죠? 그럼 14보다 커야 되는 건,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이제 남아있는 원소가 2하고 5하고 11인데, 여기가 14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 바깥에는, 5하고 11이 돼야 되고, 여기는 2. 그죠? 그리고 여기는 남아있는 게 2, 3, 5, 2, 3, 5, 2, 3, 5니까 7하고 11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럼 7하고 11이니까, 여기 14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 바깥에 7하고 11이 다 있어야 돼.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그러면 뭐야?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모순이죠. 무엇에? A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의 모순. 요것의 모순. 그래서 요 첫 번째 내용으로 구하면 되겠구나. 그죠? 여기 네모 세모 한 거예요. 요거 헷갈렸네. 자, 그래서 B집합은 2하고 3하고 7이 들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아, 여기서 헷갈려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그러니까 네모 세모로 썼지만 여기 x, y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써서 계산하면 충분히 푸니까 여기 식 써서 푸세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려니까 안 되잖아.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이거 일부러 어려운 것들 한번 풀어본 거거든요. 어렵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꼭 아셔야 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알아야,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뭔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죠? 이 포함관계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놓고, 이 다른 내용들을 여기다 막 넣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예요.